푸른밤 238회네요. 날씨가 어제보다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어제가 엄청 추웠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제 뭐랄까 집에 공기가 되게 차가웠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또 오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괜찮은 느낌. 오늘은 늦잠을 실컷 잤어요. 날씨는 따뜻했는데 미세먼지가 높다 해서 안 나왔어요. 미세먼지 맞아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죠. 이게 참 매번 미세먼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가 참 억울한 게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로 갈리는 게 참 열받는다. 한마디로 우리가 미세먼지를 일으켜서 우리가 미세먼지로 피해를 받아도 열받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라고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공장이잖아, 대부분이. 그런 건데 우리나라 공장이 해서 그렇게 되었어도 우리는 사실상 기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아닌데 우리가 피해를 매번 본다. 화나는 일입니다. 다운님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요즘 감기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마스크 써야 한대요. 저는 피부 때문에 해가 있는 날이면은 선크림을 안 바르는 이상 무조건 쓰고요. 선크림을 바른 날은 안 써요. 그 정도 기준이랄까요. 뭐 선크림 바르기 귀찮으면은 쓰고, 선크림 이미 발랐다 아니면은 뭐 나가기 위해서 선크림을 이미 발라뒀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선크림도 바르고 마스크도 쓰는 일은 없어요. 사실 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참 안 버릇이 되다 보니까, 버릇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일단 제일 큰 거는 마스크를 쓰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통이 너무 불편해요.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뭐 어디 가서 대화를 할 때 편의점에 가서 뭐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도 그 사람이 내 입모양을 못 보면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입모양을 보고 귀로 듣고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단어를 해석해요. 근데 보는 게 안 되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럼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해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면은 선크림이 발려있는 상황이면은 마스크를 안 써요. 활정이 어서오고, 감기랑 독감 때문에 써야 한대요. 감기는 또 조기에 한번 걸려서 그런가, 그게 독감이었는지 감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다행히 쌩쌩합니다.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자신 있으신가 보다. 전 눈만 예뻐서 마스크 꼭 끼고 다녀요. 야, 그렇게 말하는 정민님이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눈이라도 예쁘다고 하는 게 어디예요? 눈이라도 예쁘다고 말하는 게 어디예요? 저는 아무것도 자신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자신 없어요. 눈이라도 자신 있으면 좋겠다. 부럽네요. 오늘 바다에 다녀왔는데 물빛은 맑은데 하늘은 뿌연 게 좋지 않더라고요. 상반되는 그 느낌. 사실 그 바다 보러 가면은 바다 자체가 주는 시각적인 이 청량감이 좋은데 하늘이 사실 큰 포인트잖아. 왜냐면 배경이 깨끗해야 그 위에 바다가 얹어졌을 때 바다의 그 청량함이 싹 하고 느껴지면서 속이 화하게 씻어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건데, 하늘이 뿌여면은 뭔가 되게 바다 무섭게 느껴지고, 그죠? 바다가 되게 무섭게 느껴지고 아쉬워요, 되게. 참 미세먼지가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죠? 세월이 야속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우리가 미세먼지가 없던 시절에는 그 시절이 행복한 줄 몰랐잖아요. 지금도 나중 가면 지금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뿌연 정도잖아. 근데 뭐 나중 가면은 진짜 아예 숨을 못 쉬어서
정말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에 오면 진짜 참담할 거예요. 지하에서 생활하고 막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핵전쟁 이후로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나? 핵전쟁 일어나서 밖에는 방사능 다 오염돼서 나다니지도 못하고 빛을 보는 게 불가능해졌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다운님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의어서 고 왜요? 다운님 아이돌상 맞는데 그럼 나보고 아이돌상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그 아이돌 명예 실추 좀 시켜보자. 그 아이돌의 명예를 실추 좀 시켜봅시다. 이거는 말해봐요. 아이돌의 명예 한번 실추 내가 허락한다. 내가 만약에 이걸로 법정에 가면 내가 가서 내가 했다고 할게. 도대체 그놈의 아이돌상 누군데 도대체? 누군데? 차은수 아니야? 차은수? 차은수 아니에요? 아니면은 매드몬스터? 차은수나 매드몬스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누가 있지? 주연님 안녕하세요. 완전 귀여우면서도 여우 같은 느낌? 제가요? 저는 일단 눈이 뱀눈이고 전 눈이 뱀눈이고 얼굴도 각졌고 눈이 뱀눈이고 얼굴도 각졌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또 뭐가 있을까요? 안면 면적이 넓고 또 뭐가 있을까? 말할 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네요. 뱀눈이고 각진 얼굴이면 안 예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기준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입장에서의 현대 사회적인 미의 기준에서 보면은 안 예쁜 쪽에 속하지. 세븐틴 원우 닮았어요. 진짜 조금. 내가 봤을 때 딱 이거예요. 뭐라도 말하고 싶어. 근데 너무 미안해. 누구한테? 세븐틴 원우님한테. 왜냐면 세븐틴 원우 좋아했거든. 그래서 말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조금 타협해서 주우재요. 주우재 씨는 저보다 눈이 한 5배는 큰데 주우재 씨는 나는 솔직히 세븐틴 원우 씨는 누군지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상상 속에는 그럴 수 있나? 약간 나의 얼굴이 조금 뽀샵 처리돼서 저렇게 보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주우재 씨는 완전 다른 상인데 어이가 오늘 혹시 그거 만우절이에요? 오늘 만우절인가? 오늘 만우절인가? 아이돌 치고는 액면가에 비해 나이가 좀 많음.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은 줄 알잖아. 응? 세븐틴 원우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세븐틴 원우. 진짜 무슨 완전히 그냥 냉미남처럼 생겼고 막 무슨 약간 양아치 상이네요. 약간 잘생기셨네. 약간 지나가다가 부딪히면은 에이씨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잘생기셨네. 좋겠다. 약간 족제비 같다, 그죠? 여우 같기도 하고. 살 빠지시고는 루즈미진 없어지면 뭔 소리?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리고 전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데 류준열 씨가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거는 뭐랄까 되게 그거예요. 뭐랄까 여러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나이 몇 살이신데요? 저요? 42,000살 정도? 42,000살 정도 됩니다. 뱀파이어기 때문에
뱀파이어기 때문에 42,000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이 많은 거 맞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많은 게 맞네. 내가 괜히 찔려가지고 그 부인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게 맞네. 28살 아니에요? 저요? 저 42,000살이라니까요. 저 42,000살이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진짜 뜬금없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에 그 알고리즘에 뜨는 게 집 치우고 막 그 집 리모델링하고 그런 게 영상이 뜨거든요. 그런 게 뜨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 실천한 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보면은 가스레인지 위에 혹은 뭐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인덕션 위에 후드기가 있잖아요. 전기 후드가 있잖아. 그거 그 필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청소를 여러분들 뭐 자주 하시나요? 저는 자주 안 하거든요. 그 필터 요리를 저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안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고 내가 그걸 따라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실제로 여러분한테 말해주려고. 이거는 그냥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뭘 안 사도 돼. 솔만 있으면 돼. 솔이 없으면 안 되지. 그 청소용 솔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후드가 보통 그 필터가 쇠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칫솔질처럼 그렇게 그 삭삭삭 할 수 있는 솔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 있잖아요. 물 하니 헬로우 물을 그냥 끓여요. 그냥 물을 끓여. 그리고 뜨겁게 끓여진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솔로 문대면 끝이에요. 세제 안 해도 돼요. 베이킹소다 필요 없어요. 과탄산소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싱크대에 일단 그 필터를 분리를 해서 놔둘 거 아니에요. 싱크대에 그냥 필터 놔두고 뜨거운 물 끓여 놓은 거를 쫙 끼얹어요. 그냥 골고루 끼얹은 다음에 장갑을 끼고, 당연히 뜨거우니까 못 만지잖아요. 그 뭐 목장갑이나 이런 거 손에 한번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 끼고 해가지고 뜨거운 걸 만질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그냥 솔로 문 떼면 끝입니다. 솔로 문 떼면 끝이에요. 벌집처럼 생겼는데 맞아요. 그 벌집처럼 생긴 그거 그냥 뜨거운 물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나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걔가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녹아요. 한마디로 뜨거운 물에. 그래서 그 상태로 솔로 문 떼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뜨거운 물 붓고 솔로 문 떼기 끝. 몇 분 동안 놔둘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몇 분 동안 놔둘 필요가 한 개도 없이 그냥 뜨거운 물을 붓고 솔로 문 떼면 끝입니다. 아니 진짜 누런 게. 근데 지금 의심이 가면 지금 해보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당장 해봐요. 그냥 뭐 막 그 쇼츠나 뭐 방법 많잖아요. 뭐 해봐라 세제 뭘 사면 좋다 뭐 제품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뜨거운 물 붓고 솔질하면 끝. 근데 저는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원래는 제가 뭘 하려고, 원래는 저 그 필터 그거 청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후드기 안에 그 배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덕트 그 이렇게 날 달려 있고 그러니까 선풍기로 치면은 그 선풍기 날 부분 거기를 아예 저는 분해해서 청소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팬 돌아가는 그거를 아예 청소하려고 했어요.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집마다 이 인테리어 구조가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그걸 분해할 정도의 구조로 안 만들어 놨더라고. 분해 청소가 쉬운 구조가 아니더라고. 굉장히 그 어렵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제가 후드 뚜껑까지는 다 땄거든요. 껍데기는 다 벗겼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야, 이거는 위에 그 싱크대 장을 다 분해해야 될 정도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 분해가 됩니다. 원래 분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우리 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해를 무서워하잖아요. 분해를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은 괜히 했다가 안 될까봐.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컴퓨터나 휴대폰 있잖아요. 그 여러분 분해해봤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뭐 버려도 되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해보라고 말하냐면 우리 컴퓨터랑 휴대폰은 대표적으로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그 안에 반도체 등 거 생각하면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엄청 최고 복잡해 보이는 최고 1등이잖아. 분해 한번 잘못했다가 박살날 것 같은 거 순위를 매기면 거의 1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해를 해보면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진짜 별거 없구나. 진짜 별거 없구나. 사실상 지금 현대사회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기술의 발달 막 이러면서 엄청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러면서 겉도 화려하잖아. 그래서 그걸 분해하면 이를테면 그거의 케이스를 뜯으면 안쪽에 엄청 복잡하게 돼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내가 왜 컴퓨터랑 휴대폰을 안 쓰는 거 있으면 한번 보라고 하냐면 별게 없어요. 그 최고 복잡한 그 두 가지 제품도 분해해 보면은 그냥 단순해 보여요. 그냥 단순해 보입니다. 컴퓨터랑 휴대폰도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다른 거는 진짜 분해해 보면 1차원 단순 끝판왕이에요. 1차원 단순 끝판왕입니다. 진짜 딴 거 보면은 정말 단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케이스를 까보기 전에는 막 우리 사람 장기기관 우리 인간의 내장도 아마 그거랑 마찬가지일걸?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별거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심지어 저는 영상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기계도 까보니까 진짜 별거 없는데 인간은 얼마나 별거 없을까 해가지고 내가 그거 수술 영상이나 이런 거 본 적이 있거든. 그거 좀 고어해서 못 보는 분도 있으신데 난 그런 거 거리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딱 보니까 정말 별게 없어. 정말 별게 없어요. 그냥 사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해부 실습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운 좋으면은 초등학교 때 해부 실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느꼈어. 별게 없다는 것을. 커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미술 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시는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술 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할 때 있잖아요. 설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정말 해답처럼 딱 하나 말씀드려 줄 수는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게 왜 가장 확실한 설득 방법이냐면 부모님도 모르거든요.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할지. 연어님의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부모님도 모르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모르는 와중이라서 미술 같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것보다 조금 더 불확실한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이를테면 공부하라고 그냥 하는 건데 본인이 본인 인생의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설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안 된다면 일단은 미대 입시를 준비해도 어느 정도 성적은 필요한 거 알죠?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 정도의 성적으로 성실함을 증명을 하면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부모님이 미대 진학이나 이런 어찌됐든 미술 계통으로 가는 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내 자식이 미술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미술을 부모님들이 싫어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이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인데
그거를 뭐 당장에 없애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뭘 한다고 해서 뭐 미래를 보고 온 사람도 아니니까 사실 어떤 말을 해도 부모님의 이 두려움은 안 없어지거든요. 물론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없어지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성실합니다. 나 이 정도로 진지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게가 있는 말이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만들면 부모님이 들어줄 겁니다. 이야기를. 근데 저는 좀 후회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게임을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 근데 정보를 좀 제대로 습득을 했어야 되는데 검색을 막 하다가 네이버 지식인 막 보고 하다가 대한민국에 게임을 만드는 학과가 딱 우리나라에 한 개 있대요. 그게 제일 역사가 깊고 그게 최고래. 근데 대학교 이름이 호서대학교야. 여러분 들어봤어요? 호서대학교? 등급이 6등급 5등급이야. 6등급 5등급이야. 근데 거기가 최고래. 왜냐면 거기가 그 게임 제작 그 학과가 처음 만들어져 있고 해가지고 그게 역사가 제일 깊고 뭐 선배들 인력 그 2년 학연 지연 해가지고 막 그 다 엮여 있대. 그래서 거기가 최고래. 그래가지고 점수 박살 냈잖아요. 제가 다 찍었어요. 문제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 나오더라고. 5등급 6등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친놈이었죠. 그거 아니었으면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가 됐건 좋은 성적을 받아두는 건 최소한 후회할 선택은 아니다. 호서대 갔냐고? 미쳤어? 내가 거길 가게 씨. 제가 암만 그 내신 망쳤어도 고2 기말고사 때쯤? 고2 중간 기말쯤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도 내신 2 후반에서 3 정도는 맞춰서 그런 대학교 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대학교도 뭐 좋으면 좋겠지만은 난 좋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내신 등급이 1.2 정도 되는데 왜 그 머리로 미술을 하시냐고 하셔서 근데 그 부모님이 하나 오해하는 게 있네요. 하나 오해하는 게 내신 등급 1.2 정도 되는데 그 머리로 미술을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부모님이 약간 실수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미술은 안 똑똑한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미술 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신 등급 1.2가 나온다는 건 똑똑하기도 하고 열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똑똑하기도 하고 열정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도 있고 뭘 해도 낭비되는 건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뭐 그냥 보편적으로 내신 등급이 1.2면은 사실 뭐 내로라 하는 공대 또 1.2면은 그래도 요즘 뭐 제일 핫한 의외과도 노리면 노릴 수 있잖아요. 치대, 약대, 뭐 교대는 뭐 요즘 많이 나가리가 돼가지고 번외로 한다면은 뭐 그러니까 공부로 날고긴다는 그런 데 갈 수 있는데 왜 공부로 날고긴다는 데를 안 가냐 그런 건데 그러면 합의를 보세요. 근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서울대 미대 간다고 하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 내신 등급 1.2니까 서울대 미대를 목표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냥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뭐 반대야 근데 할 수는 있겠다. 왜냐면 아니 그럼 서울대 미대를 왜 가냐. 참.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반대를 한 적이 없어서 이것도 어찌 보면 복 같기도 한데 학창시절에 부모님의 반대를 겪는 사람들을 제가 살면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참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부모님의 반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그렇네요. 부모님하고 좀 얘기를 진지하게 많이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투덜대듯이 말씀을 물론 안 하셨겠지만
좀 더 그런 무거운 분위기로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부모님도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모르거든요. 본인도 부모님을 잘 모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설득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군가는 설득될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만약에 본인이 설득된다 하면 그냥 설득돼 버리세요. 사실 학창시절에 우리가 그런 거 진짜 많이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성인 됐지만 많이 생각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하는 거 되게 무섭거든요. 두렵고. 근데 이거 되게 비겁한 말인데 누군가의 핑계를 대면서 그쪽 방향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그래 뭐 네 말이 영 틀린 것 같지는 않네 싶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비겁한 말인데 우리 인생 살면서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은 돼요. 부모님은 유일하게 물론 근데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유일하게 내가 엄마 말 듣고 이렇게 했잖아. 아빠 말 듣고 이렇게 했잖아를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도 부모님이랑 얘기를 막 하다가 그래 저 얘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한 본인 인생의 미래가 어느 정도 또 있겠지만 그거 자체도 불안하잖아. 그러면 그냥 쓱 한번 핑계 대듯이 넘어가 봐요. 그냥. 그 정도로 설득된다면. 안 된다면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지. 인생을 어떻게 남 핑계 대면서 살아요. 남이 아니잖아. 부모님이잖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미대는 홍익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그거 옛말 아닌가요? 요즘에도 그런가? 홍대 미대. 저는 근데 참고로 제가 그래서 원래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담임 선생님이 학교장 추천받아가지고 수시 써준 게 어디냐면 서울과기대 썼다가 떨어졌거든요. 서울과기대 썼다가 떨어지고 사실 그럼 그 나머지는 다 붙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대학교 부질없습니다. 지금 와서 제 인생에서 보면은 내 인생에서 보면 대학교가 참 부질없는데 그냥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참 많이 아쉽죠. 성적을 좋게 받아놓을 걸. 성적을 좀 좋게 받아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아쉬움. 내가 내로라 하는 대학교에 나왔으면 내가 내로라 하는 대학교 출신이면 방송에서 말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나요? 홍익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막연히 홍대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었어요? 막 홍대 거리, 홍대 클럽, 홍대 대학생들의 막 성지, 대학생 놀이문화의 메카, 대한민국에서 논다는 최고의 인싸들이 모여있는 곳 홍대. 홍대 가면 막 옷도 너무 잘 입고 막 그냥 진짜 막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있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언제 한번 홍대 거기에 그때 언제였더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 한번 갔었는데 그런 로망은 없더라고요. 그런 로망은 없어. 홍대에 가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우르르 있지도 않고 패션이 좋지도 않고 오히려 패션이 이상합니다. 홍대 클럽? 아니 난 클럽을 안 가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상수동을 가봤다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입구에서 바로 걸러집니다. 저는 입구에서 바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한 100만 원 내야 돼. 난 들어가면 100만 원 가지고 될까? 100만 원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슌님 안녕하세요. 대학교는 취업 잘 되는 학과 가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쪽 학과에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 되게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일단 포인트를 하나 알고 가세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 분야가 계속 좋아할까? 라는 의심은 가져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내가 이 분야를 정말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취업 잘 되는 학과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것도 그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취업하면 나는 행복할까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취업 잘 되는 학과에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제일 고민해야 하는 건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이유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취업만 한다면 행복할까를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취업만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된다면 난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면 취업 잘 되는 학과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그게 맞으면 당연히 가야죠. 집순이라 로망은 없고 물가만 비싸겠지 정도로만 생각해봤어요. 홍대 물가 안 비쌉니다. 홍대가 오히려 뭐 다른 곳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진 않아요. 네가 어떻게 아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뭐 압구정보다는 안 비쌉니다. 저는 대학교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야, 요즘에 대학교 못 갈 것 같은 성적이 나온다는 건 진짜 놀았다는 건데 뭐라도 열심히 하면 되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제가 입시할 때만 하더라도 인서울을 하려면 최소한 내신 등급이 2등급은 돼야 됐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이름 들으면 아는 인서울의 대학교도 있잖아. 이름 들으면 아는 인서울 대학교들. 근데 가려면 최소 2등급은 돼야 됐어. 근데 요즘에는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성적이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되게 행복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들은 그걸 모를 뿐이지. 아무튼 뭐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공부하기 제일 좋을 때는 학교 다닐 때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공부하는 게 눈치 보이거든요. 성인이 되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당당한 게 돼 있지 않아요. 성인이 되면 공부를 하는 것이 당당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칭찬받을 행동이 되는 건 학교 다닐 때뿐이에요. 학교 다닐 때뿐입니다. 성인 돼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공부하는 것이 그 자체로 힘든데 부가적으로 힘든 게 참 많습니다. 공부하기 제일 좋은 나이는 교복을 입었을 때예요. 노래 참 좋네. 어제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2월 13일 아니었어요? 2월 14일이구나. 나 그러면 인스타 게시글 제대로 올린 거네? 나는 내심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하루 늦게 올려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13일로 올렸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좀 택배 주소를 진짜 조금만 더 빠르게 했으면 그래도 하루 더 빨리 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미안했거든. 어제였구나. 나는 나 13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같은 반인데 학교 어떻게 다녀요? 체리님 있잖아요. 체리님이 더 커서 대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같이 수업을 듣는 같은 학과의 친구들이 서로 사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친구랑 사귀었던 어떤 애랑 본인이 사귀고요, 본인이랑 사귀었던 어떤 애가 내 친구랑 사귀고요, 또 내 친구랑 사귀었던 어떤 애랑 본인이 사귀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 심지어 둘이 동시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 사실 있잖아. 영수랑 사겨.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의 얼굴이 싸해지는 거예요. 영수? 우리 학과 영수 말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얘란 거 좀 부끄러워해서. 그리고 영수도 비밀로 하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네니까 한다.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다운님은 CC 해봤어요? 자, 2부 너 영상을 보여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숲 치지직 트위치에서 송출됩니다. 다작가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는지 뭐 모르겠네요. 나쁜 시간은 아니겠죠 뭐. 엔딩합시다. 자, 오늘은 제작 지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엔딩하고요.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아, 찌지직에서 봤네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고생이